안녕하세요, 동아프입니다. 인간은 선택하는 동물이다 라는 영상에서 우리는 인간은 상황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반응은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의 수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의 수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마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평온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수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도 방법이 다르고 범위가 달라져요. 그리고 철학이나 종교에 따라 던지는 수용의 메시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른 우리의 감정입니다. 슬픈 상황이 생기면 슬픈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슬픈 상황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슬픈 감정을 억제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상황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슬픈 상황을 수용한다는 건 슬픈 감정을 배척하는 것과 같아요. 자, 카드 게임을 하는데 딜러가 한 장의 카드를 줍니다. 앞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하면 고민이라도 하겠는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카드는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앞면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인간의 착각입니다. 앞면을 보고 좋고 나쁨을 지금 판단하더라도 나중에 그 결과가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받을 당시에 정말 좋다고 판단했던 카드가 최악의 카드일 수도 있어요. 받을 때의 판단은 결코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결과로 우리가 받는 카드는 모두 뒷면인 거죠. 제가 13번째 커피 영상인 더마프의 양자역학 2번째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모든 상태가 확률적으로 가능한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관측이라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나로 고정이 돼요. 하지만 그 고정된 상태도 상황만 고정이 되지 내 삶에 미치는 결과가 고정이 되진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조차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받는 삶이라는 카드의 본질입니다. 자, 로또라는 카드를 받았는데 몇 달간 진짜 극강의 행복을 누리다가 평생을 최악의 상태로 살 수도 있고요. 질병이라는 카드를 받았는데 몇 달간 진짜 지옥을 맛보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평생을 최상의 상태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카드는 앞면을 받아도 사실상 뒷면이에요. 숫자 10이 적힌 카드를 받았는데 문제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카드를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받을지 말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받고 나서 카드를 확인했더니 진짜 이거 안 받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카드를 받지 않았을 때 아까 그 카드가 진짜 좋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야 괴롭지 않다고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정한 수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수용이라는 말을 카드를 확인하고 난 후에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현실 자체를 수용하라
라는 말로 인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용되지 않으면 괴로우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면 남는 건 괴로움 뿐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대부분이 상황을 수용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몰라서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황이 수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수용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카드를 뒤집었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카드를 뒤집었는데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거 수용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그 카드를 봤을 때 우리가 느낀 감정입니다. 즉,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인 거죠. 자, 삶이라는 딜러에게 한 장의 카드를 받았는데 이걸 뒤집었더니 현재 상태로 진짜 최악의 카드예요. 이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신의 내면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드를 보는 즉시 최악의 불행함에 빠져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카드가 주어질까? 라고 고민을 하고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라고 토로를 해요. 저 사람은 열심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좋은 카드를 받는 거지? 라고 질투를 합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카드를 준 딜러를 비난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위를 해요. 이것을 심리학 전문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라는 건 개인의 성향인 태도나 특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최악의 카드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 투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내면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거든요. 이 카드를 나쁘게 인식하면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쁜 카드를 어떻게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무의식 정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와요. 최악의 카드를 받았으니 최악의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최악의 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를 받았을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펼쳐지는 상황 자체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진급이 몇 번 누락된 김대리가 있어요. 이번 년에는 무조건 진급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진급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자,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은 첫 번째 김대리는 어떻게 진급이 안 될 수가 있지? 내가 분명히 박대리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이 회사 진짜 그만둬야 되나? 이런 형태로 투사가 펼쳐져요. 그런데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두 번째 김대리는 어차피 진급이 누락됐으니 그냥 받아들이자. 내년에는 진급되겠지. 진급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자신의 나쁜 감정을 억누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생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세 번째 김대리는 진급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 라고 그냥 기분이 나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 정화입니다. 제가 인간은 정수기가 아니다 라는 무의식 정화 영상에서도 진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무의식 정화는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진급이 안 될 수가 있지? 이건 펼쳐지는 상황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거부를 하면 자책을 하거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진급이 누락됐으니 그냥 받아들이지 뭐. 이건
상황을 수용하면서 나쁜 감정은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나쁜 감정이 억제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나쁜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게 이상한 수치심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 진급이 안 되었으니 기분이 나쁜 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건 나쁜 감정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쁜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집값이 폭등을 해서 현재 상태로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우울합니다. 여기서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를 막 탓하잖아요. 투사가 되고요. 집값이 폭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자라고 하면 상황만 수용하는 게 되는 거고요. 집을 못 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 감정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거부하면 괴로움만 남고요. 상황만 수용을 하면 계속 감정은 억눌러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계속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을 올렸는데 악플이 달려요. 기분이 나쁘겠죠. 처음에는 악플을 다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왜 악플을 달까? 라는 생각으로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한 투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나름 오래 하다 보니 악플을 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악플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문제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악플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악플을 받아도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나의 수행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아직 내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악플을 받으면 여전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지금은 악플을 보면 원래 기분이 나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차단하거든요. 유튜브 초창기에는 악플을 차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거부하는 분별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악플을 남겨뒀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올린 영상에 악플이 달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이미 기분이 나쁜데 그걸 왜 억지로 거부를 해야 할까요? 악플이 싫으면 차단하면 됩니다. 차단을 하면 차단당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구독자들의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타인입니다. 그리고 타인보다도 못한 가족들도 많아요. 가족이든 타인이든 자신이 견디기 힘든 수준의 정신적 타격을 주는 존재라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세요. 자신의 감정이 타인의 감정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굳이 자신의 감정까지 소모해가면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을 수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입니다.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면 자신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돼요. 만약에 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못 찾잖아요. 그래도 그 상황을 나쁘게 느끼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가를 하다 보면 내 유연성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요가 강사들은 자신의 신체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동작을 하지 마라라고 가르쳐요. 어차피 요가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을 할 때 느껴지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새벽마다 요가를 하는데 왜 이 동작조차 못할까? 이게 투사의 단계고요. 아직 내 수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니까 실망하지 말자
라는 것은 상황은 수용하면서 감정은 억제하는 단계고요. 하고 싶은 동작이 안 되면 실망할 수 있지. 이게 감정을 수용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면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제가 독방을 특실로 만들다라는 커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답답하게 보는 경우가 진짜 많아지거든요. 솔직히 자신의 행위는 잘 안 보이는데 타인의 행위는 직관적으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공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타인을 보면 답답함을 계속 느낍니다. 근데 자신의 감정을 수용을 하잖아요? 타인의 감정도 훨씬 더 많이 수용이 돼요. 타인의 감정이 수용이 되면 타인의 행동이 덜 답답합니다. 타인의 행위를 덜 답답하게 느끼는 순간 쓸데없는 분쟁과 자신의 감정 소모가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상황이 수용되지 않으면 토사가 발생이 된다. 두 번째, 상황만 수용하면 감정은 억제된다. 세 번째, 감정 그 자체를 수용하면 홀가분해진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면 타인의 감정도 수용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다음 편에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감정을 수용하는 영상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